10월 20일 뉴욕 증시 이 애플부터 또 구글, 이어서 테슬라까지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까지 한가득 뉴스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중에서 오늘 어떤 점에 특히 주목을 해야 할까요? 역시나 가장 먼저 이목을 끄는 건 이 밤에 정말 이 테슬라 투자자분들 잠 한숨 못 이루셨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어서 CNBC와의 인터뷰를 새벽 3시에 나눴고요. 또 그 전에 우리 시각으로 오후 10시죠. 이 당시에 인터뷰를 또 새롭게 하나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머스크가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돈보다는 경영권 통제권이 중요하다면서 테슬라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머스크 2008년부터 CEO를 맡아온 세계 완성차 업계에서는 최장수 CEO 중 한 명이죠. 이 머스크의 작심 발언 직후에 테슬라 주가가 장중 한때 3.6%까지 급등을 했다가 아쉽게도 장 후반 들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누적 기준 약 14% 하락폭까지 회복을 성공했습니다. 머스크는 또 이어서 이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을 담담하게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전반적인 수요는 양호하다고 밝혔는데요. 테슬라 브랜드에 대한 정치적 이미지 논란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치적인 후원을 줄이고 좌파 소비자 일부는 떠났지만 우파 고객은 늘었다라면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테슬라를 겨냥한 방화 사건 그리고 기물 파손 사건은 악의적인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또 하나의 관심사 바로 스페이스X, 이 산하 스타링크 계속해서 상장을 진행하느냐 마느냐 이 기로에 서 있죠. 여기서 머스크는 지금은 상장에 관심이 없다라면서도 소송 리스크와 규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장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이날 이 델라웨어 판사 그리고 이어서 빌 게이츠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더 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위험도를 줄여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구글 역시 이 I.O. 관련 소식이 간밤 참 많이 전해졌었죠. 과연 어떤 이야기들 새롭게 나왔을지 지금 바로 화면 통해서 함께 보시죠. 자, 구글의 I.O. 2025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드디어 간밤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받은 건 AI 모드 챗봇의 전면 적용인데요.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존 구글 검색에 복잡한 질문을 처리하는 전용 AI 탭이 생긴 겁니다. 가격 비교는 물론이고요. 또 맞춤형 차트 생성, 후속 질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데요. 또 AI가 사용자 사진을 기반으로 가상작용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쇼핑 기능 항상 상상만으로 해왔는데 드디어 실현이 됐습니다. 원하는 색상 그리고 사이즈, 제품이 할인되면 자동 구매하는 이런 기능까지 추가가 됐고요. 또 하나의 핵심 발표, 프로젝트 아스트라 드디어 제대로 된 청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AI 비서가 이메일을 읽고 또 부품을 검색하고 매장에 전화를 거는 그런 데모 시연이 이어졌는데요. 저도 봤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제미니를 일상형 AI 에이전트로 진화시키겠다는 이 구글의 전략이 구체화된 순간이었고요. 이 밖에도 텍스트를 음성어로 자동 언어 변환을 시키고 또 구글 미트가 실시간으로 통역을 하고 영화 제작용 생성형 AI 도구 플로우까지 또 사진으로 영상 각도까지 자유자재로 조정이 가능한 이 위오까지 다양한 AI 기반 크리에이티브 툴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은 AI를 모든 제품에 녹여내면서 다시 한번 이 기술의 패권을 공고히 다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비단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간밤에 소식이 전해진 애플 소식까지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이 On the Horizon 이런 슬로건과 함께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드디어 이 전 세계 개발자들과 함께하는 WWDC에 대한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초청장이 간밤에 발송이 됐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iOS 19, 그리고 iPadOS 19, 워치OS 12, macOS 16, 또 visionOS 3 등 주요 운영체제의 최신 버전이 일제히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올해 WWDC에서 가장 주목되는 발표는 애플 인텔리전스 통합 AI 기능군이 새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능형 배터리 관리, 또 건강을 직접 관리해주는 AI 비서와 같은 기능이 새롭게 소개가 될 예정인데요. AI를 기반으로 한 이모지 생성, 이모티콘이죠. 또 이미지와 이메일을 요약해주는 기능 등 기존에 선보였던 기술이지만 이걸 다시 한번 한 단계 끌어올린 형태로 보여지는 기술들 다 발표를 해줬습니다. 또 한편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시각적인 변화가 크게 예고가 됐는데요. iOS 19 그리고 iPadOS 19은 애플의 가사 플랫폼인 비전OS와 통일된 디자인 언어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AI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 애플의 꿈이 드디어 실현이 되는 순간이죠. 블룸버그는 여기에 대해서 메뉴와 아이콘, 그리고 앱, 시스템 버튼 등이 새롭게 개편이 되면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애플은요, 이 WWDC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용자의 OS 업그레이드를 넘어서 완전한 AI 생태계로의 재편을 꿈꾸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까지 중요한 발언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 나왔는지 바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가장 먼저 이 전해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준 위원들이 9월 이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지난 월요일 이 모기지은행 협회 주최 행사에서 6월이나 7월 달에 현재 상황을 다 이해하긴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데이터를 모으고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의 향후 회의는 6월, 7월, 그리고 9월에 예정이 되어 있죠. 이때 시장에서는 6월 17일부터 18일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10% 미만이다,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연내 두 차례의 0.25%포인트 인하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4월 말까지만 해도 이 4차례 인하 기대가 컸던 점을 감안한다면 인하 기대가 정말 크게 줄어들었네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똑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애틀랜타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틱은 무역 협상이 여름까지 길어질 경우엔 그 영향은 몇 달 후에야 나타날 것이라면서 지금은 정책 변경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또 월요일 오전에는 상황이 정착될 때까지, 즉 정확한 윤곽이 잡힐 때까지 최소 3개월에서 반년 정도가 추가로 걸릴 것이라면서 무역 협상이 예정보다 빨리 타결되고 또 관세가 예상보다 대폭 낮아질 경우엔 정책을 앞당길 여지가 있다고는 언급을 해줬네요. 데이터를 더 모아야 한다. 지금으로서 판단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계속해서 연일 조심스러운 입장 보여주고 있는 이 연준 위원들이고요. 이어서 마지막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앞으로의 상황을 3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동안은 이 단일적인, 획일적인 시나리오로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했다면 더 이상은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바로 확인하시죠. 자, 이 3가지 시나리오 크게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관세가 올라가면서 물가는 상승하고 고용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예측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경제활동 전반의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당연히 고용은 위축이 될 거고요. 연준은 빠른 정책 완화에 나설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고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경우인데요. 기업들이 인력 재채용의 어려움을 의식해서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는 하지만 관세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면서 물가 압력을 계속 자극하는 구조입니다. 자, 이 마지막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림인데요. 경제가 둔화되면서도 물가가 함께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는 밝혔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준의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이 유지되는 2가지의 책무가 동시에 충돌을 하게 되죠. 따라서 정책 대응이 가장 까다로워지지만 그만큼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고 해맥 총재는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역부터 또 세제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의 시나리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머스노우 5 다 같이 살펴보고 왔습니다.